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교수님 얘기를 쭉 다 들었을 때, 네. 독일이 약간 모범 답안이라고. 그렇죠. 거의 내가 볼 때 현재 있는 현존인데. 답안인데, 저희 최근에 제가 알기로 뭐 북유럽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북유럽과 독일 스타일. 내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북유럽. 그럼 북유럽하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내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한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독일이 예. 독일을 집중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 독일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던 배경이 약간 뭐 폴리프로페서? 폴리페서 이거보다는 대학의 대학의 교수들이 지성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 왜냐면은 그 나라의 국력은 어떻게 보면은 지성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쉽게 교수들이 폴리페서로다가 전환이 돼 버린 말이에요. 이거보다는 내가 폴리페서를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폴리페서가 돼야 되느냐. 내가 이런 행동이 국민 5천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폴리페서를 해야 된다. 그건 좀 보는 거라. 그냥 내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그런 그 폴리페서가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성이 아니다라고 나는 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지성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 책에 써놨나 슬라브의 지색이 이제 잘 시작했듯이 지성이 뭐냐 하면은 그 지식을 쌓는 거를 넘어선다라는 거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그래 대학에서 전공을 한다면 대개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심리학적인 방법이 뭘까? 그 심리학적 방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지성이 아니지. 그거는 말 그대로 기술자 이런 거고 지성은 뭐냐면은 질문 자체를 던지는 거라. 질문 자체를 던진다. 그러니까 대학의 지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 시위가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위가 왜 일어났을까? 그다음에 이 시위를 갖다가 일어난 이유를 알았다면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시위를 갖다가 이런 어떤 질문들,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힘, 인간 자체를 성찰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힘, 인류 전체를 성찰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지성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 왜 그러면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공부한 게 아까워서. 내 거 이걸 다 팔아버리고 한 자리 얻겠다고 들어가? 내 자존심이 허용을 안 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교수들이 독일의 질비해. 질비해요? 그렇지. 왜냐면은 대부분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말하듯이 폴리페서처럼 행동한다면은 그런 토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게 질비하게 된 토양이 있었을 당연하지. 학문이 한다는 게 뭔지가 전수되니까. 학문이 뭐냐? 학문의 뜻은 기존에 있던 학문이 뭐냐면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쭉 있는데 이 현상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것인가가 학문인데 그 학문에 관해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 특히 학자라면은 새로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니야, 그거보다는 내 설명이 더 바람직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설명할 때 천동설이 예전에는 지배적이었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전체가 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다 맞진 않잖아. 어디서 안 맞냐면은 수성, 금성, 목성, 화성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일정하게 돌진 않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뺑뺑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 한다고. 천동설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는 학자가 있어서 아니야.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능력. 이게 AI보다 인간이 뛰어난 능력인데 지동설이다. 지구가 돈다. 라고 하고서 전체를 설명하니까 천동설보다 훨씬 잘 맞았잖아. 이게 학자가 하는 일. 이게 학자가 하는 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칸트를 내가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칸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형이상학에 관해서 인간 정신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관해서 내가 코퍼니쿠스적 전환을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서문에 쓴다고. 내가 그걸 보고서 처음에 읽으면서 참 건방지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지. 지가 뭔데 이런 말을 함부로 써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읽으면서 내가 수긍을 해도 당신은 과연 이런 표현도 쓸만합니다 라고 내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 전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까지 이성은 완벽하고 체계적이고 흠이 없고 이런 이성이었는데 칸트가 설명하는 게 인간 이성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사고의 범주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는 인식 못해. 다른 직관이 있어서 그걸 인식한다면 모를까 이런 얘기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학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학문적 전통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는 뭘 하느냐? 내 분야에서 기존의 설명이 A였는데 여기에 약간 좀 부족해. 왜냐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생각이 다 흠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보다는 B라는 설명이 훨씬 더 좋다라고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왜냐면 A만인 게 아니라 A- 설명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A2-도 있고 있는데 쭉 생각해 보니까 이걸 넘어서는 B가 있어. 이 새로운 생각을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학설이 B야라고 이제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걸 내놓는 이 창의력 때문에 이제 학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뼈 깎는 노력을 했잖아.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걸 찾고 이런 걸 뭘 뜻하냐면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이 뭐야도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한 게 있으니까 쉽게 포기하겠냐? 아니지. 고집 부릴 필요성도 없는 거고. 왜냐면 내가 B라고 일단 설명했지만 이거보다 낫다고 그러지만 B-C도 나올 수 있잖아. 그 가능성도 열어놓는. 그러니까 학자는 항상 겸허하지. 왜냐면 내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론한다고. 그리고 그런 걸 즐기고. 그 다음에 후학자가 오면은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나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칸트 철학을 잘 연구해 놓으신 이제 백종원 교수님을 내가 굉장히 리스펙트 하는데 그분의 학문을 그분이 해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라. 또 다른 학자가 뭐 해놓으면은 그게 고마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학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리스펙트, 존경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서 함부로 안 하지. 함부로 안 하니까 그런 걸 아니까 그런 학자들이 질비하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분들을 모셔다가 논의를 하겠지.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학자들을 모셔다 놓고 논의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정은 누가 해? 정치인들. 왜냐면 난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 대표로 뽑힌 사람이고 그런데 결정할 때 인간이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학자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과 당신의 새로운 이론과를 합쳐서 어떤 솔루션인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문제의식이 잘못됐는지 그걸 묻잖아. 묻고 그걸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멋있는 나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편은 이걸로 하고 다음 편은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이 하나만 있어서 하나만 있는 게 하나 앞으로 더 많아요. 현대에서는 풀어낼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좀 풀어보십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